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셀 기본 함수 자동합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주저없이 이 5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파생된 함수들까지 알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엑셀 함수 50% 이상을 가져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죽하면은 편집 그룹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합계 아이콘까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함수들을 알고 나서 고급 함수들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자동합계 기능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셀 기본 함수와 자동합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sum, count, average, max, min 기본 함수고요. 여기에 count A, average A, max A, min A가 파생이 됐죠. 기본적으로 sum, count, average, max, min 같은 경우는 숫자를 계산을 하는데, 자, sum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0으로 취급해서 계산을 하기도 해요. 자, A가 붙은 이유는 올해 약자로서 빈셀 제외 모든 인수, 빈셀 제외 모든 인수, 그리고 빈셀 논리값 등 모든 인수를 계산하기 위함이죠. A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카운트 계열 같은 경우는 카운트 블랭크라는 게 추가로 있어서 공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가 sum, count, average, max, min, count A, average A, max A, min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콤마로도 최대 255개까지 가능하고요. 콜론과 콤마를 섞어서도 할 수 있고, 자, 즉 범위로 지정을 해서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백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카운트 블랭크 같은 경우는 범위 지정만 가능하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um if, sum ifs, count if, count ifs, average if, average ifs, 그리고 max ifs, min ifs 2019버전에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조건함수 8종, 이 조건함수 8종 같은 경우는 if로 끝나면 조건범위, 조건 계산범위가 되겠고요. 자, count if는 아니에요. 조건범위, 조건만. 그리고 계산범위는 필요가 없죠. 자, ifs로 끝나는 것은 계산범위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범위, 조건범위 1, 조건 1, 조건범위 2, 조건 2, 다중조건이 가능해지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count ifs 같은 경우는 계산범위가 없어요. 즉, 조건범위 1, 조건 1, 조건범위 2, 조건 2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범위라는 것은 당연히 sum 같은 경우는 합계범위가 될 것이고 average 같은 경우는 평균범위, 그리고 max 같은 경우는 최대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고 min 같은 경우는 최소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범위라는 말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 영상들, 조건에 맞는 합계 계산, 그리고 조건에 맞는 개수 계산, 조건에 맞는 평균 계산, 조건에 맞는 최대 최소 계산 관련해서 영상들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 A가 붙은 함수들을 한번 어떻게 결과값을 가져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날짜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 논리값, 오류값, 그리고 텍스트형 숫자까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count A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A를 불러와서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쭉 채우기를 해보시면 계산이 다 됐네요. 자, 보시면 날짜, 숫자, 그리고 논리값, 시간, 문자, 그리고 오류값까지도 다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텍스트형 숫자도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count A고요. 자, 다음은 average 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V. 자, average A를 불러와서 해당 내용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불러오면 자, 오류값 안 되고요. 텍스트형 숫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max A를 해보도록 하죠. max A. max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엔터. 자, 똑같이 자동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값 안 되고요. 텍스트형 숫자 안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min A를 해보도록 하죠. min A. 자, min A 같은 경우에는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불러와 보니까 오류값 안 되고 텍스트형 숫자 안 되고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공백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 부분도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썸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썸함수를 불러와서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볼게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겹쳐지게. 자, 만약 겹쳐지지 않으면 널까 보류가 나요. 자, 엔터 15라는 값을 가져왔죠. 여기 4, 5, 6을 합산한 값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합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Sum, Count, Average, Max, Min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합계 홈 탭, 수식 탭에 있는데요. 홈 탭 같은 경우에는 편집 그룹에 이렇게 자동합계 아이콘이 있고요. 수식 탭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자동합계 아이콘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쪽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셀의 오른쪽 값, 세로셀의 아래쪽 값을 구할 때 자동합계 클릭하여 구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셀 포인터를 두고 자동합계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두고 클릭. 자,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다 한번 지정을 하고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범위 지정을 이렇게 해줘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범위 지정을 해줘야지만이 계산이 되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구해보도록. 자, 여기에다 두고요. 자동합계 더블 클릭. 자, 이렇게 값을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셀과 세로셀이 겹치는 경우 세로셀 위쪽에 자동합계 클릭은 세로셀 합계 계산, 세로셀 아래의 자동합계 클릭은 세로셀 합계 계산 해보도록 하죠. 이 겹쳐지는 부분에다 셀 포인터를 두고 클릭. 자, 가로셀이 되네요. 자, 여기 밑에 부분에 클릭, 세로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원리를 다 알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오른쪽과 아래쪽에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려고 하면은 다시 범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네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해서도 오른쪽과 아래쪽은 더블 클릭해서도 해당 내용을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성적 현황이라는 데이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총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합계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을 확인하고 엔터. 자, 총점이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10자 됐을 때 채우기 핸들. 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죠. 자, 평균. 자, 이렇게 다 범위가 지정이 되죠. 다시 범위 설정하시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봤고요. 다음은 최고 점수. 맥스죠. 자, 맥스로 해서 최고 점수 최대값. 자, 이렇게 자동으로 범위가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최저점이니까 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점수와 같이 범위 지정이 되니까 이렇게 범위 지정 다시 하시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 자, 응시인원 카운트를 해보도록 하죠. 숫자 개수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엔터. 자, 쭉 채우기. 자, 자동합계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수식을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클릭, 오른쪽, 아래쪽. 자, 이 내용 알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별, 품목별, 판매수량 및 판매 금액.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죠. 떨어져 있는 소개를 구하고 합계를 구하는 경우. 자, 이럴 때 이동 옵션과 자동합계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시면 효율적입니다. 범위를 먼저 이렇게 지정해 주실게요. 합계를 제외하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F5 단축키를 눌러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빈 셀이 있어요. 빈 셀 클릭, 확인. 자, 빈 셀만 지정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동합계 클릭. 자, 해당 내용을 가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소개가 썸으로 해서 모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해야겠죠?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자동합계 클릭. 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소개 부분만 합산이 돼서 이렇게 콤마로 해서 합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식 부분만 해당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 다시 F5키를 누워서 이동 옵션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식 그리고 확인. 자, 수식 부분만 범위 지정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자, 해당 부분만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셀 포인터를 두고요. 제6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컨트롤 V를 누르는데 여기 채우기 옵션이 나와요. 붙여넣기 옵션.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수식으로 붙잖아요. 그걸 갖다가 연결하여 붙여넣기 하면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해당 셀들을 참조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식으로 붙여넣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수정할 때 그 값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붙여넣기 옵션에서 연결하여 붙여넣기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합계와 이동 옵션과 자동합계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기본 함수들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실무에서든 아니면 시험에서든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모두 익히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